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업적만큼이나 신체적 특징이 놀라운 신라 최초의 왕이었던 한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신라의 전성기를 말하면 대개 6세기를 일컫습니다.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시대를 거치면서 6세기의 신라는 삼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신라가 가장 빛났던 때는 진흥왕 때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앞에 지증왕과 버풍왕은 그 토대를 잘 닦은 왕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왕은 바로 신라 전성기의 출발선에 섰던 왕,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하면 상당히 놀라운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생애와 업적부터 알아보죠. 성명 김지대로,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뇌물마립간이며 큰할아버지는 눌지마립간, 그리고 육촌형이 소지마립간이었습니다. 소지마립간이 아들이 없어 김지대로가 64세의 나이로 왕위를 이었죠. 사실 그가 임금이 되기 전의 기록은 거의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임금이 되었지만 그는 재위기간 14년 동안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 많이 뒤처진 신라를 제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신라의 6세기 초반은 전쟁이 잦아든 시기여서 내정을 개혁하고 국력을 증대시키기에 딱 좋았습니다. 먼저 그는 502년 순장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악습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지방통제, 노동력 확보, 인명 존중의식 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해에 신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우경법을 실시했습니다. 우경법이란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국가 단위로 우경법을 장려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3년 마지막 마립간이었던 지증마립간은 신라 최초의 왕이 됩니다. 본디 신라는 사로국, 선하, 서야, 설하, 신라, 계림 등 여러가지로 불렸으나 지증왕이 신라라는 이름을 딱 국호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 고유의 군주 칭호인 마립간을 중국 고구려 백제처럼 왕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신라 군주들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지증왕 이후로는 무슨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후 504년에는 상복법을 제정하고 12성을 쌓아 국가의 기반을 다졌으며 505년에는 석빙고를 설치하고 지방 조직인 군연제와 바닥기를 개척하기 위한 선박이용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509년에는 동시전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지방 통제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2년에는 이전에 개척해둔 바닥기를 이용하여 이사부에게 명해 동해의 우산국을 정복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첫 해전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증왕의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버풍왕이 대대적으로 나라를 고치면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며 진흥왕 때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514년 지증왕은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신라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꽤 장수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군요. 삼국 유사에는 지증왕과 관련해 상당히 놀라운 일화를 하나 전합니다. 김지대로는 왕이 되기 전까지 마땅한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특정 신체 부위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1자5치나 되었다고 하죠. 뭐든 적당해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64세의 왕이 되었으니 엄청난 노총각이었던 겁니다. 솔로 부대 원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러나 왕은 후사가 필요했던지라 전국에 사자를 보내 그를 감당할 만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자가 모량부에 도착해 동로수 아래에 쉬고 있는데 개 2마리가 북만한 누런 똥을 양쪽에서 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답니다. 북이면 대략 이 정도 크기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만한 대변이 있다면 저는 사람의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자는 그게 사람 똥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쾌재를 부르며 마을로 내려가 그 커다란 똥덩이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모량부 상공의 딸이 빨래를 하다가 숲속에 숨어서 눈 똥이에요. 아니,
걔는 그걸 또 어떻게 알았죠? 사자가 그 집을 찾아가 소녀가 말한 여자를 보니 정말로 키가 큰 여자였습니다. 보니 키가 7자 5치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훗날 지증왕의 왕비가 되는 연제 부인이죠. 이 이야기를 다시 볼까요? 일단 지증왕이 가진 것의 길이에 대해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길이가 1자 5치라고 했는데 이는 현대 계산법으로는 무려 45cm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으로 연제 부인의 키를 계산하면 무려 225cm가 됩니다. 최홍만이 218cm고 하승진이 221cm거든요. 신라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225cm는 말이 안 되는 키입니다. 아마 현대의 자, 치의 단위 계산법과 당시의 계산법이 달랐을 것입니다. 한 자의 길이는 시대에 따라 그 길이가 변했는데 대략 신라 시대의 한 자는 약 23cm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증왕의 특정 신체의 길이는 약 34cm, 연제 부인의 키는 172cm 정도가 나옵니다. 신라 시대 여성 평균 키를 생각하면 연제 부인은 상당히 큰 키였던 것이죠. 그리고 34cm라.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피자가 지름이 32cm거든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화가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침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는 야사, 전설, 설화 위주의 다소 뻥이 심한 자료지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삼국유사의 기록은 글자 그대로 모두 믿기보다는 그 일화들로 당시 상황을 추측해보는 것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증왕의 거대함은 상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게 퍼뜨린 전설인 것이죠. 솔직히 그것의 길이를 재어서 1자 5치라고 기록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증왕 대의 왕권이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왕의 그것의 크기를 소재로 삼는 일화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거 보면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실제 지증왕의 것도 사실 매우 큰 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라 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한 모든 것이 컸던 왕, 지증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업적이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네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